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0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이틀째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어제 엄청난 급등세에 이어서 이틀 연속해서 오른 모습인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다우지수 전장 대비 소폭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33,74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다우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지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오르면서 3,992선, 즉 4천선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이번 주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전장 대비 1.88% 상승한 11,32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재향 군인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 달러화는 가파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가 106.4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1.65%가량 추가 하락한 수준이고요. 지난 8월 이후 두 달 만에 달러화가 가장 낮은 가치로 추락한 셈입니다. 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TX 사태가 거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리먼급 위기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잠시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비트코인 가격 또다시 급락하면서 17,000달러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촉발한 FTX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고요. CEO 또한 사임을 했는데요. 특히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엄청난 하루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7.7% 폭등하는 등 3대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이날까지도 이틀 연속 이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가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틀째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어제 장에 대해서 몬스터 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수준으로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제 되돌림 혹은 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틀 동안 거의 9% 가까이 폭등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한 주 동안 8% 급등을 했고요. S&P와 다우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지수 이번 한 주 동안 5.9%가량 상승을 했고요. 지난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우 지수는 이번 한 주간 4.15%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작긴 하지만 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4% 이상 급등하는 것은 이제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자율소비재, 기술, 자재, 금융주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이외 종목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빅테크 기술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빅테크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8% 이상 상승했었던 애플이 오늘 2% 가까이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7% 올랐고요. 엔비디아 3.6%, 구글 2.6, 알파벳 2.6% 올랐습니다. 아마존 4.3% 오르면서 어제 이제 10% 이상 오르고 또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역시 전장 대비 2.7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월가에서 가장 크게 좀 의견이 나왔던 종목이 인텔입니다.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부스트를 받으면서 인텔 주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하신 것이 과연 이 엄청난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혹은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반짝 뛰고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내리막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 또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전문가 의견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금 가장 인상 깊은 투자은행이 시티그룹입니다.
네, 오늘 시티그룹이 이제 투자 의견을 전했는데요. 우선 시티는 뉴욕 증시에 대한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랠리에 따라서 이런 매도 포지션을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된 CPI가 이렇게 유의미한 정도의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는 주식이 60일가량, 약 두 달 동안 랠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과거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지금부터 연말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 직장인들이 성과급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CPI도 계속해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주식시장에 약세 촉매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시티그룹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주식시장이 꽤나 흥겨울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불장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선 당분간은 어느 정도 좀 더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시장의 강세론자입니다. 펀드 스트렛의 톰 리인데요. 지금 이제 S&P 500 지수가 25% 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오늘 새롭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S&P 500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은 4,100 근방인데요.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다가 이제 다음 CPI 보고서가 또 괜찮게 완화하는 수준을 나타낸다면 S&P 500 지수가 4,400에서 4,5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연준이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믿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는 최장 50일가량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 대형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도 관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바클레이즈 이날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뭐가 바뀌었나, 어떤 것이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냐라는 요인을 금리라고 전했습니다. 더 높은 금리, 내년에 5%를 상회하는 이런 엄청난 높은 금리에 대한 위험이 사라진 점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최대 걸림돌을 좀 제거해 준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투자기관인 소피 또한 뉴욕 증시가 회복 과정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시장은 항상 경제보다 앞서 나간다. 지금 실제로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사실 이 경기 침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소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도 계속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식 수석 전략가는 지금 시장의 랠리가 다소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시장이 지금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줄일 것을 추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물가지표 단 하나만 보고 이렇게 확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그 숫자 하나 나온 것으로 천지개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연준의 긴축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기술적 분석가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 이번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제 빅스 지수, 월가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22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의 모든 랠리는 빅스가 33에서 36 부근일 때 시작이 됐었고 19에서 20 부근으로 떨어지면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20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랠리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뭐 22 수준이면은 랠리가 끝났던 20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수준은 아닙니다. 네, 오늘 또 다른 대형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뉴스인데요. 중국이 코로나 관련한 이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중국은 앞서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기간을 2일 단축한 바가 있는데요.
또 이제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해서 일시 운항을 중지하는 규정을 철회를 했고요. 또 이제 PCR 관련 요건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좀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JD.com이라든지 알리바바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JD.com 같은 경우는 6.6%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12월 WTI 같은 경우 전장 대비 2.9% 오른 배럴당 88.9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하나 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되었는데요. 경제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11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이제 경제 주체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즉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조금 올랐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의 중간값이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고요. 5년 기대 인플레 값도 3.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 인플레 전망이 큰 폭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제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랠리가 계속 추진력을 보일 수 있을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50일, 60일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테스트해 볼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다음 주에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나온 CPI에 대한 연준의 평가 그리고 인식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메이시스라든지 콜스, 그리고 타이슨 푸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 업체들의 실적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FTX 사태에 관련된 혼란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폭등세를 나타낸 이번 한 주 거래가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다음 주에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뉴욕 증시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에 관련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